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의 초대형 유상증자 계획을 기습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요동쳤죠. 주주들 사이에서는 유상증자를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한화에어로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경영진은 유상증자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주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모시고 주주들이 왜 이렇게 뿔이 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한화에어로 주가가 요동을 쳤는데 주주들 오늘 주총에서 도대체 왜 유상증자를 해야 되느냐를 귀를 쫑긋했는데 좀 제대로 설득을 했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좀 했습니까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주총에서 그나마 이 이야기를 한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방산산업은 한번 수주를 하면 장기간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메인테넌스도 장기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 부채 비율이 높으면 일단 수주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니 이 3조 6천억을 차입을 했을 때는 부채 비율이 현재 281%인데 예. 100% 정도 더 증가한 381%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주주들에게 일단 이야기는 주총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리지 말고 돈을 빌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네. 주주들의 얘기에서 빌릴 경우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 네. 일견 설득력도 좀 있는 것처럼 들리긴 합니다. 부채 네. 비율 높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네. 경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부채를 빌릴 수도 있지만 한화에어로 자체가 유보금도 꽤 많고 그렇습니다. 영업이익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라는 이런 결정한 정말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 치더라도 예. 몇 가지 이제 주주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선 예. 지난해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였습니다. 지난해 예. 1조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네. 전년에 비해서 한 19% 이상 성장을 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 방산이나 조선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 수주한 금액이 32조 정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3년 정도 시뮬레이션만 돌려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 6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3년 동안 앞으로도 그러니까 예. 2조 안팎의 영업이익을 낼 그렇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그렇죠? 되니까 6조 안팎 예상 되고 현재 현금 유보금도 한 1조 8천억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주들은 납득이 안 간다. 그게 첫 번째고 더 중요한 문제는 네. 지금 부채 비율이 올라갈 것 같아서 증자를 한다. 증자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3월 20일 날 유상증자하기 일주일 전에 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오션의 대주주입니다. 한화오션. 예,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주 하나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한 33% 정도 지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을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 옛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때 네. 이 하나산업은행으로부터 그 당시에 이제 유상증자 신주 발행을 하면서 대주주로 올랐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모두 인수하지 않고 하나에너지와 하나임팩트를 통해서 일부 인수를 그 신주 인수를 했습니다. 한화오션 지분을. 네. 네. 자, 그런데 예. 이 유상증자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하나에너지와 하나임팩트가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 지분 7.3%를 1조 3천억을 주고 매수를 했어요. 한화에어로가 사준 거죠. 사준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지배구조를 놓고 보면 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 지분을 사실 추가적으로 더 매입할 이유는 사실 딱히 없습니다. 이미 지분율이 이미 지분율도 있고 가지고 있는 하나에너지나 하나임팩트가 네. 같은 그룹 계열사지 않습니까? 예. 경영권 부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지분을 사들이는데 1조 3천. 네, 하나오션의 가치도 요즘 주가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예. 굳이 살 거라면 지분 가치가 낮을 때 사는 게 하나에어로 주주들에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승 곡선을 그릴 때 샀다는 거예요. 지금 한화에너지 지분 에어로가 사준 한화에너지, 하나임팩트는 이 김동관 회장 같은 이 세 아들이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비상장 기업이니까. 주식을 사줬기 예, 때문에 1조 3천억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하나에너지로 가요. 자, 그러면 주주들이 봤을 때는 좋다 이거죠. 일단 부채 비율 높아지는 거 안 좋죠.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할 거면 네. 1조 3천억을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러네요. 그게 첫 번째고. 그때 이 계열사 지주를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가지고 있다가 이번 투자 하나에어로 투자했으면 되는 거지. 네. 무려 1조 3천억을 왜 미리 계열사 주식에서 지배주주의 주주권을 조금 도와주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것도 주가가 낮을 때가 아니고 주가 상승국 물론 그 매입을 하고 나서 좀 더 오르긴 올랐습니다. 예. 어쨌든 그 주주들은 봤을 때 굳이 내 지부 그 가치를 희석시키면서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들 하는 말은 사실 하나에너지는 하나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균형권 승계 지렛대 역할을 하니까. 에너지. 예. 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균형권 승계는 회사 돈으로 하고 투자는 개미들 돈으로 하느냐 이런 말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의구심. 더군다나 유상증자 발표와 이 지분 사는 시점이 뭐 열흘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유상증자 계획이 다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럼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주주들이 화가 났는데 이게 조금 그래도 이제 투자 계획을 보면 하나에어로가 앞으로 뭐 유럽 기업과 방산업체와 경쟁 차원에서 돈이 필요하고 또 미국 관련 필요하고 나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투자 소요 계획에.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네. 이제 미국의 상장사들은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 하더라도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그 투자 내용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주주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그룹이 이번 이제 유상증자 금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발표한 걸 보면 예. 한 1조 8천억 정도를 사실 해외 기업 인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 트럼프 2기 정부가 되면서 유럽 방산 시장이 열렸으니 예. 예, 현대차가 미국 투자하듯이 우리도 현지 공장을 지어서 뭔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요지인데 예. 두 가지 이제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네. 투자 계획서가 너무 포괄적이답니다. 좀 구체적이지 않다. 예, 포괄적이고. 주주들을 이해 설득시킬 만큼 그렇죠. 구체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이 투자 기간이 2028년까지인데 향후 5년인데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면 현재 수주 금액, 영업이익의 어떤 곡선 캐시플로우를 봤을 때 네. 굳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돈을 마련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유상증자의 카드는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카드입니다. 그렇죠. 예, 주주들 돈을 받아가야 되고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창립 이래 가장 높은 주가, 그러니까 3월 18일 날 76만 원을 쳤을 예. 고 이틀 있다가 발표를 했으니까 기습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주들을 배려를 하려면 미리 디테일한 설명, 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한다는 어떤 기습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실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럼 거죠. 오늘 주총이 열렸는데 오늘에라도 주주들에게 이런 소통을 해서 주주들로부터 좀 주주들을 설득시키고 인정을 받는데 오늘 좀 그 성과를 내지 못했나요? 저는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주주총에서 했죠. 이제 예. 주된 설명은 아까 부채 비율을 가지고 이제 부채 설명을 비율. 했는데 예. 이제 부채 비율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제 그 하나 오션 지분 매수한 1조 3천억에 대한 게 적절하지 않고 일단은 그리고 경영진이나 김동관 부회장이나 어쨌든 경영진들이 네. 이 주주들의 이 성난 인심을 어떤 잠재우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사주 이제 뭐 경영진 전체로 한 48억 8억인데 사는 거. 예, 요게 이제 지분율을 보면 0.17%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 0.17%니까 그래도 그 자사주 사겠다고 하니까 주가는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저는 주주들이 충분히 설득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가정 질문인데요. 네. 지금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있잖아요. 네. 이 이사들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했는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됐더라면 이 한화에어로 같은 유상증자 간단치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번 이제 유상증자 러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 3월 14일 날 삼성 SDI 유상증자 그리고 18일 날 하나 에어로 유상증자 그 외에도 좀 더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상법 개정이 3월 13일 날 개정이 됐어요. 예. 개정 이튿날 어.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발표했고요. 네. 삼성 SDI는 기본적으로 그 부채 비율이 80%대예요. 그런데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내부 유보금도 한 1조 정도 갖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하나 에어리 그 발표.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법 개정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사실 통과되었더라면 예. 시행이 만약에 된다면 굉장히 어렵죠. 기본적으로 그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주 권익을 훼손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 SDI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지금 재계에서 그토록 이제 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히려 그 목소리를 내지 시행을,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가정적인 질문이었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유상증자가 주주 권익을 훼손한다는 건 좀 단기적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또 기업 가치를 올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으로는 주주들이 좀 문제인데,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밸류업 계획과 좀 충돌한다. 이러니까 밸류업 계획에 대해서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믿을 수가 없다. 우리 투자자들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저는 더 문제가 됐던 게 예.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었어요. 어떤 발언이었어요?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융당국이 지난 1년 뭐 반 가까이 지금 밸류업에 대해서 외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사실 밸류업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주주 훼손이 되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심사를 해도 이제 뭐 할 판에 네. 지금 원장이. 금융감독 원장이 긍정적이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사를 한다는 게 이제 기업의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 혹시 주주 권익을 훼손할 수 있는지를 감독원이 이제 정밀 해야 보는 됩니다. 거잖아요. 적극 심사를 해서 이걸 허락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심사하기 전에 원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어. 예, 실제적으로 지난 10월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때 예. 고려아연이 2조 5천억 유상증자를 발표했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그랬죠. 예, 그래도 무산이 됐던 거죠. 무산됐습니다. 예. 이번 경우에는 사실 고려아연도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사실은 주주 권익이 훨씬 더 많이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면 예. 사실 자본시장 질서를 지켜줘야 될 곳에서 질서를 한쪽에 편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이 정식으로 이렇게 중점 심사를 끝내기 전에 금융감독원장이 먼저 얘기한 거는 좀 성급했다. 성급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가이드라인 이렇게 괜찮은 그렇죠. 것으로 예. 신호등을 켜줬다. 그런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유상증자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 요번 그 3조 6천억 원 뭐 워낙 큰 규모이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땠습니까? 이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 좀 중장기, 단기, 중기, 장기로 오면 주가는 어떤 흐름을 좀 보통 보였습니까? 이게 그 모든 유상증자가 다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2021년도에 대한항공이 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때 당시로는 최대 규모인 3조 천억 정도를 유상증자를 했어요. 예. 그때는 주주들이 환호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예. 우선 그 당시 주가 대비 30% 디스카운트한 걸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 돈에서 이미 구체적이었어요. 이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고 주주들은 그러면 30% 디스카운트 된 걸 따라가 그때 실제 응모를 104%가 했어요. 100%가 넘었고. 넘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사용했는데 그 뒤에 약속했던 주주들의 권익,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실은 그 유상증자의 유혹을 쉬워요. 네. 자금 조달에서 가장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도 없고. 이자도 주주들, 없고 뭐 다른 부담이 없기 부담이 때문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행해지는 오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총회에서도 손재일 대표가 그 뒤에 뭐 주주 환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켜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 하나 에어로도 오늘 주총을 했습니다만 이번 주가 슈퍼 주총 위크입니다. 삼성전자도 했고요. 뭔가 이게 행동주의 펀드들의 여러 가지 역할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번 기업들의 어떤 주총 가장 큰 이슈,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는 어떤 것들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올해는 지난해만큼 사실 시끄럽진 않았습니다. 일단 행동주의 펀드들이 굉장히 소리가 없었고요. 비교적 조용했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주주들도 아는 것 같아요. 결국 행동주의 펀드들도 그 실제 목소리는 여러 가지 뭐 정당성을 내세우지만 자기들 욕심을 위해서 뛰는 것 같아서 요즘은 개인 주주 연합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개인 주주 연합. 예. 실제 개인 주주 연합이 뭐 이사 선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뀐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고요. 네. 개인 주주들의 어떤 연합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는 활성화되어서 개인 주주들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해 주는 거죠. 예. 행동주의에서 개인 주주 연합으로 좀 가는 트렌드가 크게 하나가 있고 예. 나머지는 크게 뭐 시끄러운 곳은 없고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역시 고려아이언의 기념금 문제가 다음 주에 있죠. 예, 다음 주. 마지막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인데 마지막 이제 주주총회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과연 고려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 증자와 주주들의 반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